안녕하세요. 김명한TV의 김명한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처음으로 이 10만 명이 열광한 퀀텀 독수법의 원리 알려드리겠습니다. 최초 공개입니다. 왜? 퀀텀 독수법의 원리 최초 공개. 자, 많은 사람들이 이 퀀텀 독수법이 무엇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죠. 그래서 퀀텀 독수법의 세 가지 원리, 이 세 가지 원리를 제가 공개한 적이 별로 없어요. 첫 번째 원리는 좀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죠.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. 하지만 두 번째 원리와 세 번째 원리, 특히 세 번째 원리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. 하지만 오늘 일단 첫 번째 원리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원리 그리고 세 번째 원리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퀀텀 독수법 과연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2, 3주 만에 독서 능력이 뭐 3배, 5배, 10배,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2, 3주 만에 원페이지 리딩을 하게 되죠. 지금은 원페이지 리딩이 아니라 양페이지 리딩까지 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. 자, 퀀텀 독수법의 원리 세 가지 중에 자,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해 드릴게요. 자, 퀀텀 독수법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? 자,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하나 띄우겠습니다. 자,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치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텍스트, 글을 배우는 원리가 바로 이 4단계 메커니즘이에요. 그래서 학교라는 어떤 글자 텍스트를 배울 때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봐야 되고요. 두 번째, 입을 통해서 소리 내서 말해야 되고, 세 번째, 귀로 듣고 그 청각적인 자극을 가지고 이해하는 메커니즘이죠.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어떤 4단계 메커니즘, 이 4단계 메커니즘은 우리가 평생 책을 읽을 때 그대로 유지가 돼요. 그래서 눈을 사용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고 귀로 듣고 뇌로 이해하는 이 4단계 메커니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.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때 입으로 소리는 내지 않죠. 겉으로. 하지만 입속에서 소리를 내야 되고요. 또 입속에서 소리 낸 걸 귀로 듣고 그래야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독서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독서를 해요. 근데 여기서 2단계와 3단계를 어문적인 요소라고 하고요. 1단계와 4단계만 의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, 사실은. 자, 그런데 획기적인 이 퀀텀 독서법의 첫 번째 원리, 물론 첫 번째 원리보다 두 번째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. 두 번째 원리보다 세 번째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하지만 자, 김명한 칼리지의 퀀텀 독서법의 이 첫 번째 원리 뭐냐면, 자, 2단계와 3단계를 하지 않고, 자, 이 그림처럼 2단계와 3단계를 하지 않고 바로 1단계에서 4단계로 읽는 것이 퀀텀 독서법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. 자, 이것이 가능할까요? 예, 가능합니다. 왜? 일본의 대학교 중에 간사이 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. 그곳에서 기존의 어떤 속도법이 아니라 정말 독서를 잘하는 독서의 대가의 어떤 기능성 MRI를 측정해 본 결과 2단계와 3단계가 작동하지 않고요. 1단계에서 바로 4단계, 즉 퀀텀 독서법의 첫 번째 원리처럼 독서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퀀텀 독서법은 바로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발음을 왜 하는지 아세요? 바로 이거죠. 우리가 글을 배울 때 이런 4단계 메커니즘으로 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입속에서 소리를 내야 되고요. 또 그것을 또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뇌로 이해하는 이 4단계 메커니즘 때문에 속발음을 하는 거고, 속발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.
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지만 퀀텀 리딩을 배우면 자 이렇게 1단계에서 4단계로 건너뛰는 독서의 기술을 배우면 폭발음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죠. 자, 이게 퀀텀 독서법의 첫 번째 원리고요. 자, 두 번째와 세 번째 원리는 간단하게 오늘은 얘기해 드리고요. 시간이 되면 2단계에 대해서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세 번째 원리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퀀텀 독서법의 두 번째 원리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요. 인간은 세상을 볼 때 초점 시야와 주변 시야라는 게 있습니다. 즉 인간의 시야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눈동자를 옆으로 양쪽으로 굴리지 않고 하나의 지점을 봤을 때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범위 그것을 시야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보는 초점 시야가 있지만 주변 시야도 가지고 있어요. 퀀텀 독서법의 하나의 두 번째 원리는 이 주변 시야를 움직여서 읽게 하고요. 이 주변 시야를 움직이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잠자고 있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.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특히 중점 시야, 초점 시야만 사용을 하고 주변 시야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주변 시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. 우리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좀 자세하게 얘기가 들어가고 있네요.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자, 얘기한 김에 조금 더 얘기해 드리면 인간이 눈에는 망막에는 시세포가 있어요. 자, 시세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원추세포, 하나는 간상세포예요. 원추세포는 어떤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설명을 뛰어넘어서 저는 책을 읽을 때 독서 천재들은 원추세포와 간상세포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독서를 해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포 중에 하나는 초점을 맞춰서 읽는데 사용하는 세포고요. 다른 하나는 주변을 보는데 사용하는 세포란 거죠. 자, 퀀텀 독서법의 세 번째 원리. 이 세 번째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. 이 세 번째 원리 덕분에 원페이지 리딩, 양페이지 리딩 하시는 분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. 퀀텀 독서법에 숨겨져 있는 세 번째 원리는 인간은요, 의식적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봐요. 그러니까 퀀텀 독서법의 세 번째 원리는 무의식적인 독서다. 자, 무의식적인 독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눈은 놀랍게도 1초에 똑같은 그림, 똑같은 텍스트를 4번 반복해서 봐야지만 의식적으로 볼 수 있어요. 근데 1초에 만약에 0.25초에 한 번 보고 또 0.25초에 한 번 보고 두 번만 봤다. 그러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. 의식할 수 없어요.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읽은 거죠. 그래서 이 퀀텀 독서법의 세 번째 원리 굉장히 인간은요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아는 게 훨씬 더 많고요. 이 무의식에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또 세 번째 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릴 때 좀 더 재미있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자, 퀀텀 독서법의 세 가지 원리를 최초로 공개해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김명한 TV의 김명한 작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